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한민족 역사 문화의 바탕인 음양 오행과 오령 망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령 망량을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물 경복궁을 보면 고구려 문화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오신도는 1600년의 시간을 넘어 경복궁에도 똑같이 조성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정치를 냈던 근정전을 보면 돌로 기단을 쌓은 월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12지지 동물상이, 두 번째 층에는 사령망량 석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동일하게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입니다. 월대를 올라 근정정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천정에 배치된 황룡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조화를 상징하는 여의주가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두 황룡이 꼬리를 물고 회전하며 순환하는 모양입니다. 보통 용은 최대 5발가락으로 표현하는데요. 근정정 천정의 용은 발가락이 7개로 28개의 별자리를 제어한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령과 중앙 천정 황룡 구조는 고구려 고분벽화 구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세계관, 우주관이 고구려로부터 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상 별자리에서 내려온 황룡,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지키는 경복궁. 그 근정전에 앉아 계신 임금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령은 28수에서 유래되었기에 상제님이 계시는 자미원을 울타리처럼 지키는 것이 본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령의 호의를 받으려면 상제님께 허락받은, 인정받은 천자이어야 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임금님이 천상 별자리에 계시는 상제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은 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념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조선의 임금도 우주 통치자 상제님께 허락받은 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님들은 모두 1월 오봉도를 배경으로 앉습니다. 1월은 음과 양을, 5 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하여 음양 오행이 조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님이 어저에 앉음으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천지인이 완성되는데요. 임금님이 하늘과 땅의 자녀, 다시 말해서 천자임을 드러냅니다. 선조들께서는 오령 망령님들이 언제나 우리 임금님을 지켜주시길 기원했으며 전쟁에 나가서도 언제나 승리하기를 기원하여 오령 깃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하루에 2번씩 수문장 교대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수문장들이 여러 깃발들을 들고 행렬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도 주작, 백호, 청룡, 현무, 황룡 등 다양한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령망량 깃발인데요. 주작기는 고구려 삼조고처럼 발이 셋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머리도 셋으로 그려져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주작과 다른 모습입니다.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도를 보면 임금님을 상징하는 황룡기가 두 끼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깃발에는 용이 하나이고 어떤 깃발에는 용이 2마리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깃발은 황색 용인데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그려져 있고 임금님의 어명을 받아 군령을 집행하는 대장군은 황색 용이 1마리만 그려집니다. 이와 같은 2마리 용이 그려진 황룡이를 교룡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마주보거나 또는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오령 망량님들은 깃발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투구와 갑옷에도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대표 갑옷인데요. 겉면은 쇠로 된 단추 혹은 징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안쪽 면에 대어놓는 얇은 철 조각들을 고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때문에 두정갑이라고 부릅니다. 임금님의 투구 앞부분 좌우로 용이, 뒷부분 좌우로 봉황이, 좌우측 옆면에 봉황이, 이마에는 용이나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갑옷 앞부분에는 청룡이, 뒷부분에는 백호가, 어깨 보호대에는 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구 뒷면 장식과 활통에 도깨비 망량이 표현되고
화약통은 거북이 모양입니다. 갑옷과 투구, 무장의 5 오령 망량이 모두 등장합니다. 황후 예복에 장식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금색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 봉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옥을 깎아 용을 조각한 신비로운 옥대를 둘렀습니다. 웹불 용 모양의 비녀와 아름답게 제작된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고 가슴에는 정면을 바라보는 용 모양 흉배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제왕과 황후의 옷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용봉부터 오령 망량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용과 봉황은 제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상 유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후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5 망량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해상무역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는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룡 또는 어룡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 중앙박물관 2층에 가면 거북이와 어룡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의 고려 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후의 침전이었던 경복궁 교태전에는 문에서 십장생 그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중 거북이들은 모두 입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어 현무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일상생활 용품들을 보면 조선 후기 자개로 현무가 그려진 소반, 옷을 보관하는 봉황 자개무늬 함, 일상생활 용품 디자인 속에 오령 망량이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까지는 용과 봉황이 제왕 또는 왕족들만이 독점하는 상징이었다면 중세 근세로 들어서면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상징 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용은 농경 문화와 맞물려 일반 백성들 삶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물건이 농기입니다. 용과 잉어, 현무 등이 그려진 농기를 마을에 세워놓고 함께 노동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용은 예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령한 동물로 농경 문화와 결합하여 단비를 내려주는 풍년을 이루어주는 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오령 문화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오령 망량 문화의 이야기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봉기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신 나방과 아만께서 천신의 계시를 받아 청수 울리고 혼례를 올립니다. 혼례식을 올린 산 남쪽으로 주작이 날아와 기뻐하고 물의 북쪽에는 현무가 서기를 나타내고 골짜기 서쪽에는 백호가 산모퉁이를 지키고 시내의 동쪽에서 청룡이 날고 중앙에는 황새곰이 지켰습니다. 한국 불교 사찰에는 다른 국가 불교 건물 양식에 존재하지 않는 삼성각 혹은 독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반존자 탱화가 모셔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육당 최남선은 나반존자가 불교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고유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반은 한국 외 어느 나라 불교 문화 양식이나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최남선은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단군 왕검이 나반존자가 아닌가 추정하지만 그보다는 한민족에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숭배받았던 인류의 아버지 나반께서 불교 문화의 나반존자로 변형됐다고 추정됩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 문화에서는 수행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으로 태원성부 나반태상왕이라는 호칭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건축물 대웅전도 삼성각과 마찬가지로 남방불교 또는 중국, 일본 불교 건물 양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명칭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환인, 환웅, 당군을 모셔왔고 특히 환웅을 모시던 곳을 대웅전이라 했는데요. 불교가 전래되어 한국 고유 문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대웅전에 석가모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만에 대한 자취는 없을까요? 전국 각지에 마구 할머니와 관련된 전설 또는 지명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 대웅동에 노고산동이란 행정구역이 있는데 노고산에서 유래됩니다. 지리산에는 노고단이란 봉우리가 있고 설악산 위에는 비선대라는 암벽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마구 할머니와 관련된 지명인데요. 전해지는 부도지의 기록과 동아시아 각지에 전해지는 전설을 종합해 볼 때 인류의 어머니 아만의 원형을 마구 할머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수십 년간 역사 현장을 답사하시고 연구하신 끝에 나방과 아만 이야기에서
아만이 바로 마고 할머니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에서 마고 할머니, 마고 대성은 신선세계 율료조화가 뭉쳐진 빛의 꽃을 내려주시는 위대하고 자유로우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태원성모 마고대성 태성왕님으로 모시며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령망량이 경복궁 근정전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과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의복과 장신구 등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오령망량 문화는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더 오래는 인류의 조상인 나방과 아만의 이야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민족의 핵심 문화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민족의 오령망량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오령망량 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방과 아만의 혼례식이 만년도 훨씬 넘는 오래전 마고시대 이야기라면 대략 7,000년 전 고래사냥 암각화에서도 오령망량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인데요. 고래사냥을 나서는 사람들의 안전, 고래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바위면을 갈고 쪼아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왜 바위에 새겼을까요? 그 힌트를 그 바위 암벽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구대란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의 암벽이라는 뜻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에 가서 보면 전체 바위 암벽과 그 위에 우거진 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거북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양입니다. 암벽이 거북이 머리처럼 보이시나요? 7,000년 전 고래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래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은 큰 고래를 사냥해서 모두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현무, 거북이를 닮은 바위에 정성스럽게 암각화를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반구대 암각화가 물을 다스리는 현무 망량님께 기도 올렸던 상고시대 흔적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상고시대 우리 한민족의 오령망량 문화가 강렬하게 남은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홍산을 중심으로 발견된 상고시대 문화유적지입니다. 여기는 환웅께서 신단수 아래 신시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배달국 사람들이 주요 터전이자 이후 단군 조선 사람들의 활동 강역입니다. 오령 사해 문화유적에서 발견된 7,600년 전 돌로 만든 용 형상 유적입니다. 아래쪽에는 하남성 앙소문화에서 발견된 6,000년 전 조개 껍질로 만든 용 형상물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무려 7,600년 전부터 용을 형상화해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대로 추정해보면 배달국 건국되기 이전 환국 시기인데요. 웅족 또는 호족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용 형상을 조성했을까요? 그 외에도 봉황형 옥기, 거북이형 옥기, C자형 옥저용이 유명합니다. 옥저용이란 옥으로 만든 돼지 형상의 얼굴을 가진 용을 말합니다. 곰 형상 옥기와 옥웅용, 옥웅용이란 옥으로 제작된 곰의 얼굴을 가진 C자형 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옥 유물들을 볼 때 배달국 시기부터 단군 조선에 이르기까지 오신 또는 오령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 시기에도 이러한 흔적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단군 조선 후기 무덤에 발견된 청동기 유물에서 다수의 용과 호랑이 장식들이 발견됩니다. 고조선이 쇠퇴하고 우리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뉘었던 시절 열국시대로 시간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요동반도와 평안도에 걸쳐서 최숭이란 사람이 세운 낙랑국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공주의 나라가 낙랑입니다. 이 국가의 무덤에서 발견된 허리띠 버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제작된 황금 유물입니다. 낙랑국 사람들의 기술과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멋진 문화유산입니다. 낙랑 사람들은 인상적인 향로도 만들었는데요. 바닥에는 거북이, 그 위에는 새가 올려져서 산을 떠받드는 향로입니다. 거북이와 새는 각각 현무와 주작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얕은 상이 발견되었는데요.
4개의 상다리가 곰 형상입니다. 곰들이 소반을 떠받치는 모양입니다. 이를 볼 때 낙랑국 사람들에게도 용과 주작, 현무, 곰이 친숙한 문화 상징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열국시대 여러 나라가 5나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압축됩니다. 그 중에서 남부여를 표방했던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 왕실에서 사용됐던 백제 금동대학로를 잘 아실 텐데요. 이 금동대학로는 오령망량 문화의 전형 중의 하나입니다. 용과 봉이 향로 위아래 배치되어 용은 향로를 떠받치고 있고 봉은 날개와 꼬리를 펼치고 턱 아래 여의주를 품어 도도한 자태를 뽐냅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수하는 수행법에 적극 참여하시면 이러한 용과 봉황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 전통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금동대학로는 단순한 왕실 유물이 아니라 백제인들의 수행 문화가 투영되어 멋진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고대 5나라는 경쟁 과정에서 부여와 가야가 퇴장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투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합니다. 고구려는 다시 후고구려를 세워 훗날 대진국이 되지요. 대진국과 후기 신라, 남북국 시대를 거쳤다가 고려에 의해서 사만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후삼국 분열과 대진국의 멸망, 그리고 사만 통합이라는 이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오령망량 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절되어 없어졌을까요?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오령망량 문화는 어김없이 고려에도 계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관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시대 선조들은 고인돌을 만들어 죽은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그 전통은 흙을 파고 돌로 관처럼 조성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장례 문화는 고려에도 이어져 석관을 만들어 매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 석관은 고구려 무덤의 축소판입니다. 석관 벽에는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양각되고 상판 뚜껑 안쪽에는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같은 별자리가 새겨졌습니다. 21세기 현대에 이르러 오령망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화상품, 디자인일까요? 그저 옛 역사를 배울 때 등장하는 소재일까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법에 적극 참여하시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오령, 망량님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충만한 오령 망량님들과 소통하여 진정한 무라일체의 경계가 열립니다.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 이런 수행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오령 망량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제 금동대학로가 왜 용이 향로를 떠받치고 주자 또는 봉황이 위에 자리했는지 수행자가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신라 사람들이 만든 도깨비 형상 기와 그리고 백제 사람들이 만든 도깨비 형상 벽돌이 그저 상상의 결과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방과 아만의 혼례식을 수호해 주시던 오령 망량님들, 그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자연 영신 망량님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수행법에서 강조했던 무라일체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망량님들과 소통하여 진정 우주와 하나 되는 공부 방법, 천지감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도깨비 망량은 도통을 도와주는 신입니다. 오령 망량님들은 수행에 임하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더 깊은 깨달음,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충만한 오령 망량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열정적 수행자, 구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시작하여 우리 문화유산 속에 깃든 현무, 청룡, 주작, 백호, 황룡, 황웅, 도깨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음양오행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음양오행이라는 기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양오행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린 사문영제 기억하시죠? 수의 가뭄 또는 돌림병을 이겨내고자 올린 천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제는 누구에게 올리는 제사이며 누구에게 올리는 기도였을까요?
전래되어 오는 전통과 우리 역사 기록에 누구에게 천제를 올렸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우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어떤 음식을 장만하여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며 원구단 어느 위치에 천제를 올리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삼신상제님 신단을 원구단 위 북방에서 남향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섯 하느님, 오제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청제는 동쪽 계단 북쪽에, 적제는 남쪽 계단 동쪽에, 목화 토금수가 가리키는 방위에 따라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고려와 같았을까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조대왕이 신하들 사이에 원구단을 설치하고 천제 올리는 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는 오제 중 청제만 제사함이 가합니다. 한마디로 원구단을 설치해서 상제님과 오제 모두에게 천제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태조대왕은 6천이란 말이 왜 있겠느냐? 6천을 다 모셔야지 어찌 동방 청제에게만 천제 올리란 말을 하느냐? 여기에서 6천이란 호천상제, 즉 삼신상제님과 오제를 함께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유학과 중국 역사에 정통한 신하들이 입을 모아서 제후가 천지에 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조정은 친명 사대주의 노선을 걷고 있으니 조선은 제후국이라서 상제님과 오제 모두에게 천제를 올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원구단에서 올리는 제사를 혁파, 없애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조선 태조대왕 이성계는 신하들과 논쟁을 이기지 못하고 원구단에서 천제 올리는 것을 파하라고 명합니다. 태조대왕과 사대부 대신들 간에 벌어진 6천 논쟁은 태조대왕이 하려던 천제 행사가 좌절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전후 사정과 맥락을 따져보면 임금님은 고려시대에서 했듯이 원구단을 설치하여 상제님과 오제에게 천제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 신하들의 논리와 주장에 밀려 원구단 설치와 천제 거행이 좌절됩니다. 고려 때부터 천제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청 소격전, 조선시대 초기 소격소로 축소되다가 임진왜란 후에는 폐지됩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6천, 상제님과 오제에게 천제 올리는 민족 전통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제에 대한 문화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성 탈박물관에 가면 진주 오광대 노름에서 사용되는 재미있는 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제 장군 탈입니다. 중앙 황제 장군, 동방 청제 장군, 앞서 고려시대 원구단에서 기우제를 올릴 때 기록되었던 오제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진주 오광대 노름은 5마당인데 그중 첫 번째 마당에서 오제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마당 놀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오제 휘하, 신장들이 내려와 춤을 추면서 땅 위의 모든 잡귀, 잡신들을 누르고 몰아내는 춤판을 펼칩니다. 오제란 그 이름에서 오행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오행 기운을 주제, 주관하는 주신들입니다. 막연한 개념 같지만 우리 선조들께서는 진주 오광대 같은 민속놀이에도 오제 장군 탈로 등장시켰듯이 오방 제위도라는 그림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서 섬기는 문화를 조선 조정의 사대주의와 무관하게 지속시켜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에 가면 사대부들이 주장한 청제뿐만 아니라 흑제, 백제,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개심사에 적제 그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속에 전해진 내용에는 오제와 오제 휘하 신장들이 뒤섞여 오제 장군, 오방 신장을 혼용하는데 본래는 오제가 계시고 그 오제의 명을 받드는 천하 대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방 신장들이 배속됩니다. 진주 오광대에 등장하는 오제 장군은 바로 천하 대장군을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천하 대장군, 우리가 흔히 장승이라고 알고 있는 벅수입니다. 벅수는 마을 어귀에 세워져 역병과 잡귀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소신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벅수에는 북방 흑제장군, 남방 적제장군이라고 적어놓게 됩니다. 지하 여장군은 무엇일까요? 지하 여장군은 5 성령, 5령의 공덕을 주관하여 실행하는 실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신오제는 삼신과 오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삼신은 우리가 흔히 삼신할머니라고 할 때 그 삼신입니다. 삼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신을 두고 삼신이라고 하는데요. 삼신도 인격 삼신이 계시고 자연 삼신 망량이 계십니다. 오제는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를 말합니다. 이 삼신오제라는 말에서 사망오제가 유래되었습니다. 육천은 삼신상제님과 다섯 하느님 오제를 약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기록상으로는 중국 후한시대에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령은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에서 내려온 현무, 주작, 청룡, 백호, 도깨비가 바로 현실에 드러난 형상입니다. 지하 여장군에게 명을 내려 조화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바로 오령 망량입니다. 테이블 위에 물병을 하나 놓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병 속에 담긴 물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손을 뻗어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차를 마시기 위해 끓일 수도 있고, 라면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은 오행 기운과 같습니다. 그 스스로는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가 담긴 손길에 따라 천 가지, 만 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관성을 가집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운동을 하면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 혹은 내부 요인이 발생하면 그 관성은 깨지고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때로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 계기, 테이블 위 물이 사용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양 오행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삼신과 오제, 오령입니다. 오행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의지가 삼신과 오제, 오령으로부터 나옵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 이러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신께서 다섯 방위 주제자 오제를 통솔하여 사명을 펼치도록 주재하시고, 오령에게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 성숙, 그리고 죽음과 소멸을 맞이하도록 조화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 오행 기운은 오제와 오령의 손길로 천 가지, 만 가지로 변화해서 현실 현상계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삼신의 주제, 삼신의 의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 개방되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몇 년간 봉쇄되었다가 다시 열렸는데요. 단군께서 천재 올리기 위해서 쌓은 천재단이 참성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음양오행, 다시 말해서 삼신오제 오령 문화를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오령 망량을 그저 독특한 유물, 디자인, 이쪽으로 치부하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 전설 혹은 허구로 취급합니다. 때로는 중국에서 베껴온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령 망량 문화는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면면이 계승된 우리 고유한 문화 양식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을 통해서 오령 망량님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여 공감하는 오령 망량 문화로 더 한층 성숙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양 오행과 오령 망량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